웰컴 투 클럽 806. 네, 806의 우리 주인인 우리 박성훈 대표. 806의 우리 주인인 우리 박성훈 대표. 웰컴 투 클럽 806. 네, 화마사를 만들어준 박성훈 대표입니다. 클럽 806 같은 거는 어떤 공간인가요? 클럽 806은 806이라는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고요. 806은 복합 문화예술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비즈니스 미드업 같은 비즈니스 행사도 열리고 국립영화 상영, 북토크 같은 문화예술 콘텐츠 이벤트들이 계속 열리고요. 대관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점차 이렇게 복합 문화 브랜드로서 라이프 스타일까지 겸하는 여러 가지 공간, 상품, 서비스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과 문화, 배움이 있는 곳 클럽 806의 정기 비즈니스 네트워킹 이벤트 사업가의 밤 제5회 사회를 맡은 강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의 게스트와 호스트를 모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웰컴 투 클럽 806. 이미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아마 궁금증 많으셨을 거예요. 도대체 왜 806일까? 교육 장소를 사용하던 곳이 806호였습니다. 그래서 그 806호라는 모토를 그대로 브랜드에 적용해가지고 여기도 11층임에도 불구하고 806호라고 적혀 있잖아요. 처음에 택배 아저씨들이 화를 많이 냈습니다. 왜 여기가 11층인데 806호라서 헷갈리게 되었냐? 하지만 저는 브랜드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컨셉충이라고 하죠. 사업가의 밤은 자기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보게 되거든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가, 혹은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미 사업을 펼쳐나가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업가의 밤이라는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특별 게스트인 강남 부동산 디벨로퍼이자 빌딩 진영쌤 아카데미 공동 대표이신 서현우 대표님을 모시고 라이브 토크쇼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서현우 대표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5번째 게스트인데요. 서현욱 대표님 모셨고 아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빌딩 진영쌤이라는 채널에서 활동 중인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저는 건물 투자자이면서요. 디벨로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제가 했던 업적이 정도 거래를 했더라고요. 저 혼자 매출을 냈던 게 한 정도 매출을 냈더라고요. 현재 부동산 디벨로퍼이자 동시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전과 후 또 최근에 10만 명을 달성을 하셨는데 그 전 차이가 어떤 게 있었나요?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요, 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한 분 한 분 고객들이 오셔갖고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상담을 하고 이분이 이걸 다 이해를 하려면은 한 3, 4일 정도를 제가 하루에 5시간씩 써가지고 알려드려야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한 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달에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온라인으로 아예 해버리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알고 오니까 오히려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 그런 마음에 사실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유튜브를 해서 인플루언서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진짜 사람들한테 자주 묻는 질문들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맞습니다. 의도가 맞다고. 네. 오늘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와닿았고 그게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보통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강연인가요? 원래 같은 경우는 뭐 질문을 안 드리고 싶은데 질문을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드리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외워서 내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꺼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토크쇼고, 그래서 기본적인 가이드가 될 질문만 좀 전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방향성과 인원관리, 동기부여 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직원을 관리할 때 나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생각을 한다, 어떻게 뽑고 어떻게 관리한다, 그런 건 좀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기부여나 관리, 이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기부여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입니다.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성과를 내기를 원하고 그런 게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는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원 채용, 관리,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채용은 저는 일단 100% 모든 직원은 제가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면서 이 친구의 스펙, 학벌, 관련 업 종사의 경력, 이런 거는 저는 사실 크게 중요하게 안 봐요.
제가 지금 이 현업을 부동산을 한 지가 지금 18년째거든요. 올해 18년째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와이프하고 사업을 한 건 16년을 했어요. 16년 동안 정말 많은 직원들, 정말 많은 고객들을 제가 이제 만나봤잖아요. 진짜 몇천 명은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왜 제가 보냐면은 그런 스펙이나 뭐 이런 학벌 이런 거보다는 만났을 때 딱 첫인상이에요. 괜찮은 사람을 보면은 우선 이 사람 뒤에서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근데 그 기준은 정확해요. 그냥 나하고 맞을 것 같은 사람. 저는 그거를 봅니다. 어찌됐든 직원들이 들어와도요. 그 어디서 무엇을 했던 간에 지금 현재 저희의 일은 제가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찌됐든 모자란 건 제가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 맞으면은 답이 없습니다. 알려주면서도 사실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미가 없으면은 얘가 뭐 스카이를 나오든 저는 그런 거 진짜 관계없어요. 저랑 맞을 것 같으면은 그냥 이 친구를 키워줍니다. 저희 PD들 부족하잖아요. 뭐 편집하거나 뭐 이런 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원도 보내주고 오히려 50만 유튜버를 갖다가 저희 회사로 아예 스카웃을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배우게 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만 맞으면 저는 그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채용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올라온 친구들이 관리자가 돼서 그 관리자들에 대한 대우는 제가 진짜 정확하게 해줍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 제 바로 밑에 있는 직원이 세금 떼 을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어떤 신입이 오더라도 초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깐깐하게 그냥 봐도 그냥 사람 보고 뽑는다는 게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신사업을 오픈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임대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업하시면 결국에는 사업을 올리고 싶어하는 꿈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임대 공간을 썼을 때와 그다음에 사업을 올렸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 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우선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결혼하신 분? 많이 안 하셨네요. 큰일입니다. 이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그러면은 자가를 갖고 계신 분, 전세나 월세에 살 때랑 그리고 내 집을 가졌을 때 기분 다르죠. 여러분들도 지금 사업해서 돈 벌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내 집 마련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집 가졌을 때 딱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제가 26살에 결혼했거든요. 제가 지금 40살이 됐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너무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원룸에서 시작했어요. 거기서 2년 살다가 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임대 아파트 방 2개짜리 이사 가갖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제 집을 갖는 게 너무너무 꿈이었었어요. 저희 와이프하고 둘이 살 때는 둘이 그냥 살아도 돼요. 원룸 살아도 되고 오피스텔 살아도 되는데 애가 나오면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됐고 그렇게 내 집 마련하고 살다 보니까 얘가 막 부동산 값이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집을 팔아서 사옥을 한번 강남에 건물을 사서 지어보자. 요 꿈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진짜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해서 진짜 건물을 지었고 그리고 그걸 팔고 더 큰 걸로 사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다 입주를 했거든요. 사실 이제 대표님이랑 사적으로도 이제 친구시잖아요. 오늘 이제 친구로서 봤을 때 서 대표님의 강연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그 경계가 딱히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이 업의 전문가로 봤을 때 친구로서도 아니면 경영자로서도 결국에는 똑같은 서현욱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업에 대한 철학,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진지하게 일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역시 똑같다 그 느낌이었어요. 본 사업에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자본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내 자본을 이 사옥에다 지금 투자를 해놨잖아요. 투자해놨는데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2년, 3년, 4년 그렇게 쓰다 보면은 진짜 부동산이 어쨌든 이렇게 우상향을 하거든요. 근데 투자 개념보다는 그냥 깔아놓으시면은 그 돈이 일을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고객들이 왔을 때 여기 사옥이래. 눈빛이 달라집니다. 예, 저희 직원들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지세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어깨가 막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너무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보다는 어쨌든 사옥을 사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집 사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네. 사업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업소득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 표현으로는 이제 노동소득이라고 하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이렇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노동소득도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고 사업을 하는 사업소득이 있어요. 근데 초반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건물 사는 데까지 진짜 거의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처음에 해갖고 기반을 만들고 이 사업들이 점점 키워나갈 때는 사업에다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때 막
뭐 건물에 투자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바뀌냐면은 직원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나 혼자 하고 있다가 5명이 생겼을 때, 10명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이제 20명, 30명으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이제 사옥의 꿈이 보통 이제 생각나는 게 한 50명 정도 직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 규모가 꽤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잉여금도 많이 남아요, 법인에. 그 법인 돈 갖고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저는 이제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그전에는 직원 한 20-30명 있을 때까지는 사업에만 일단 투자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은 멘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고, 그 잘 안 되는 게 적당히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게 무너질 정도로 위험할 위기를 반드시 겪게 되잖아요. 그럴 때가 있으셨는지, 있었다면 어땠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 사업, 제 일, 저는 일하는 거를 사실 게임한다고 생각해요. 일정 레벨 수준에 올라오기 전까지는요, 되게 서럽고요, 배고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무슨 게임이든 그렇잖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일정 레벨 올라가기 전까지 진짜 재미없잖아요. 지겹고. 근데 그걸 뛰어넘고 내가 좀 좋은 아이템 장착하고 웬만한 거랑 이렇게 싸워서 그냥 쉽게 이길 수 있고,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걸 얻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모든 것들이 재밌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업하는 게 진짜 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일정 궤도까지만 올라오면은 그 다음부터 다 내 맘대로 돌아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전까지 거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자본소득에 투자하지 마시고 사업에다 자꾸 투자를 하라고 했던 게, 그 궤도까지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는 시간이에요. 내가 쏟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직원들의 시간을 샀잖아요. 돈 주고 샀잖아요. 그 직원들의 시간, 내 시간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얘가.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게임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네. 우리 이렇게 퀘스트 막 이렇게 깨고 가다가 뭐 왕한테 한 대 맞아갖고 죽었어. 그러면 어떡해요? 돈 넣고 이어서 하던가, 아니면 돈 없으면 접던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힘듦이 오면은 저도 그때 당시에 그냥 왕한테 한 대 맞고 죽었다 생각합니다. 어떤 왕한테 죽으셨나요? 뭐 여러 가지 옵니다. 뭐 직원이 그만둬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던 일이 꼬여갖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원래 대출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뭐 꼬였을 수도 있고, 뭐 약속한 날짜에 건물이 안 지어져가지고 뭐 한 달 늘어졌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제가 포기를 잘해요. 안 될 것 같으면은 저 빨리 포기합니다. 생각보다. 네. 딱 해서 성공 확률이 일단 70% 된다. 30%는 제 시간과 돈을 씁니다. 여기다가. 돈 쓴다는 거는 직원들을 쓴다는 얘기인 거죠. 이 30%는 제가 나머지는 채워서 하고, 될 것 같으면 70%의 확률이 있으면은 저 그거 해결되기 전까지 저희 직원들 퇴근 안 시킵니다. 아까 제가 돈 많이 준다 그랬죠. 퇴근 못 합니다. 12시간, 1시간, 2시간. 지금 이 시간에도 따라와갖고 저 지금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 저는 그래서 어려움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일이 딱 닥쳤을 때 그냥 포기를 빨리 하시던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이기던가.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해결 못 하잖아요.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생기면은 어쨌든 해결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업무 영역에서 이거를 배제를 시키던가, 해결하면은 대신 그 다음부터 이 일은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보통 쉽게 처리를 하는 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은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갖고 이제 저는 이제 피하지 않고 다 했었어요. 무조건 돈 넣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딱 봐서 안 될 것 같은 일은 처음부터 빠르게 포기하고 더 좋은 대안을 찾아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빨리 포기하던가, 할 거면 그냥 몰두를 해서 그 일을 처리를 하던가. 그리고 그 몰두를 할 때는 인력과 자본을 투자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게 아예 더 몰두한다, 그렇게 보면 아, 맞습니다. 이게 인생 혼자 못 살더라고요, 진짜. 네, 직원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성과 보상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성과 보상 잘 받고 계시죠? 네, 오늘 이렇게 뭐 짧으면 짧은 시간, 긴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한 내용,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신가요? 잘 들었고요. 이제 지난 힘든 시간을 뒤로 앞으로 또 큰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어느 그림까지 좀 그려보셨는지 궁금하고, 그것을 또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좀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신사역 옆에 그 도산대로변에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엄청 급매로 나왔습니다. 그 동네가 원래 대로변이 그 노선상업지거든요. 시세가 한 4억에서 5억 사이 합니다. 땅 한 평이에요. 근데 하나 급한 집이 나왔어요. 평당 2억 5천. 엄청 싼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제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15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강남의 도산대로의 15층짜리 건물. 얘를 살려면 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될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 80% 대출을 받고 사. 그리고 예를 들어 20개월 동안 이자를 내면서 다 지을 때까지 버텨. 공사비도 대출받고 취등록세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로 들어가는 캐시가 300개가 들어가더라고요. 현금으로 300억이 있어야 얘를 사서 15층까지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걔가 매매가가 590억이거든요. 제가 이 신사동 건물까지 사면서 사실 다음 목표가 크게 없었어요. 건물도 있고 뭐 현금도 있고 뭐 직원들도 많이 있고 이랬는데, 그걸 봤는데 와, 급매인데 내가 이걸 못 잡네. 300억
벌어야겠다. 현금으로 300억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지난달입니다. 제가 정신을 바싹 차려갖고 지난달에 신촌에다가 건물을 하나 더 샀어요. 이번 주 화요일날 제가 잔금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들을 또 일시키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 또 샀고 대로변에다가 크게 15층짜리 한번 지어보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그럼 오늘 토크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실장님은 여기 웬일이신가요? 오늘요 중요한 토크쇼가 있다고 해서 제가 또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대표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되게 바쁘셔가지고 오늘 한 번도 못 뵌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사실은 계약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 좋은 물건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한 5개를 물건을 봤고요. 계속 지금 업무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잠깐 와서 토크쇼 하시고 또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거 끝나고 가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살짝 10시가 안 된 시간인데 대표님 사실 오늘 점심도 못 드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일을 해야지 다음 주에 또 좋은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회사로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금 이제 대표님 강연이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대표님이 오늘 어떤 강의인지 정확하게 뭔가 준비를 안 하신 거 아닐까라고 살짝 걱정을 했는데 역시 10만 유튜버는 다르네요. 그냥 토크쇼가 제격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너무 좋네요. 예, 지금 샴페인 먹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만나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니까 새롭네요. 이래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 대부분 대표님보다 후배분들이신데 옛 기억도 약간 나시고 그러세요? 그렇죠. 옛날에는 저도 이렇게 막 많은 분들 만나고 모임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엔 저는 이렇게 다닐 수는 없었어요. 재성이도 있고 가정이 있어갖고 다니지 못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가정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들이어서 너무 부럽네요. 네. 이런 자리를 만드는 박성훈 대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저희도 강의 한번 하려면 이렇게 행사잖아요. 어쨌든 뭐 성훈이는 지금 이 806이라는 이 컨텐츠가 이제 본업이니까 뭐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교류를 하게 만든다는 게 사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는 사람들끼리 모임은 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색하잖아요. 네, 어색한데 이걸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또 끼리끼리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표님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시작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저는 오늘 뭐 PPT 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름 이렇게 뭐 토크쇼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다음에 있을 이제 또 연사가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PPT 틀고 진짜 강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시작, 신호탄. 이게 빌딩 진영쌤 그늘 아래 그동안 이게 깍두기처럼 있다가 장난이고요. 네. 혼자 이렇게 또 활동을 하니까 진영쌤이 보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당근 자판기님이랑 같이 하는 기부 강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당근 자판기님 기부 강의도 어쨌든 저희 채널에서 쏘아 올린 그 제 한마디 때문에 이 이비방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 초급반 10분 저희 빌딩 지원생 돈으로 내드려서 수강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123명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위해서도 당연히 저희가 또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도 내일 아침에 또 언제 그랬냐듯이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걸로. 저는 눈 감고 눈 뜨면 새롭게 시작합니다. 내일 있을 우리 강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현웅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